보시는 것처럼 이 황학동에서 가장 큰 숙제는요, 중앙시장 일대인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 여러분 좀 혹시 가보셨나요? 그 신당동에서 그 성동고등학교가 있고요. 성동고등학교에서 신당역까지 내려오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내려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기 중앙시장인데요. 이 중앙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좀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보기에도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도 팔고 뭐 하면서 살려보려고 좀 많이 애쓰긴 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도시 재생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청년 공방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입점을 시켰거든요. 우리가 물레동에 뭐 창작 뭐 발전소, 뭐 성수동에 아니면은 경인 중앙선의 연남동 뭐 일대처럼 젊은이들을 좀 대거 좀 영입해서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신당역까지 지하 통로를 또 수백억 원을 들여가지고 연결을 해서 얼마 전에 연결을 했거든요. 그 통로 이용하는 사람 별로 없고 한산합니다. 밤늦게 가면 무서울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시장 일대부터 해서 일부는 사실은 이곳이 개발에 대한 관심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저 위에 살짝 보시면요. 이건 저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이게 좀 약간 옥의 티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먼저 됐을까? 여기 보면은 지주택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펜스 쳐놓고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주택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지주택 성공 잘 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 전에 잠깐 이거 보면 너무 재밌네요. 6.25 전후로 나뉘어서 80년대에서 90년대, 2000년대 해가지고 20년 전, 30년 전 해가지고 나뉘어져 있는 8, 9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거의 그 모습이 변하지를 않았다.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있는 곳이 요 상업 우선 지역이에요. 산업하고 상업 우선 지역. 여기에 뭐가 있냐? 바로 말씀드렸었던 성동고등학교 안쪽으로 그 황학동 일대 벼룩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주방거리. 주방 부품 있잖아요. 주방에 뭐 중고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식당에 들어가는 그런 뭐 세트로 좀 넣는 뭐 싱크대 막 이런 거 맞춤형, 뭐 냉장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구거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 해가지고 그 또 시장에 여러 가지 또 채소도 팔고 먹거리도 팔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상권 위주의 지역인 것 맞습니다. 상권만 이렇게 다 건설을 한다고 했을 때 또 문제가 뭡니까? 항상 말하지만 주거 부족입니다. 종로일 때는 특히나 주거가 있다고 해도 열악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큰 키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지역과 상업지역은 그대로 좀 보존을 해주거나 새롭게 현대화를 하거나 하면서 영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50%는 산업과 업무지역으로, 그리고 50%는 또 주거지역.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는 어떻게 보면 조화로운 주거와 그 다음에 산업시설과 상권들이 모두 같이 직주 근접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공급난에 어떻게 보면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딱 이 지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곳은 제가 살짝 보여드리는 건 황학동 골목이나 지역이 어떤지 안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살짝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일요일도 아니고요. 밤늦게 그런 시기도 아닙니다. 이때는 그냥 평일이고요. 낮이에요. 그런데도 사실 그 닫혀있는 곳들도 꽤 많고 굉장히 한산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한 예로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원효로 삼가 쪽에 보면은 전자상가 일대 가보시면은 지금 뭐 거의 가동률이 40%도 안 된다. 지금은 30% 더 줄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 나진이나 원효로나 용산 전자상가들 다 잡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점점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라고 별 재주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누가 뭐 전자제품 사러 가기는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래되고 낙후되어 있는 곳을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 점점 상권은 소멸하고 점점 가동률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 여전히 개발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왕십리 뉴타운 일대도 이렇게 근생 건물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개발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그땐 전 어렸으니까 몰랐지만 예전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무려 1000%짜리가 아닌데도 사업성이 되었었나 봅니다. 그러니 이것도 이런 분위기다. 그래서 개발 압박을 받고 있고 곧 개발이 될 것이고 아직은 그렇게 소문이 나거나 하지 않아서 또 하나의 틈새다. 세운처럼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저 멀리에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종로와 중구의 그 번성함을 보여주듯이 높은 건물들이 또 보이기는 하죠.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낙후되고 음산한 분위기가 참 대조적입니다. 황학동은 갈수록 상권 쇠퇴하고 음산하고 그 다음에 개발의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보셨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신당역에서 청계천 일대까지 포함을 한다라는 거. 중앙시장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 안에 주방거리랑 오피스텔 지역들 모두 다 포함해서 계획도 대상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 통합 면적으로 해서 33만 8천 제곱미터 정도의 통합 면적으로 해서 개발이 들어간다. 개발 방식을 봤을 때는요. 전체 면적의 37%를 특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을 해서 통합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 통합개발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주거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모두 다 통합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용적률은 최대 1600%까지다. 800에서 600%. 그 안에서 받는다는 얘기인데 보통 1000% 이상은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이지요. 그 인근에 보면 상업시설이나 아니면 산업시설들 때문에라도요. 주요 공급 규모는 용적률이 한 1100%로 해서 한 1만 세대. 왕십리 뉴타운이 한 5천여 세대라고 한다고 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1만여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규모이고요. 그리고 18만 평 규모의 상업시설이 또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경제적인 유발 효과와 함께 주거시설까지 모두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중구나 종로 일대에는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과 아니면 주거시설을 모두 해결하면서 더 상급지로 발돋움을 할 수가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녹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녹지나 도로망 등 낙후된 기반 시설도 함께 확충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작은 필지에서는 그런 것들은 모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지가 이 정도가 됐을 때에는요. 하나의 신도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녹지와 그리고 주차 시설이라든가 도로망 기부 체납으로 도로 확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양호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구청에서도 통합 개발을 더 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용적률 1000%로 해서 개발이 된 적들을 살짝 살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5인데요. 995%로 해서 2023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1425세대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강북의 최대 랜드마크죠. 여러분 L65 모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청량리 하면은 항상 스카이 L65 해서 랜드마크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좋아하시는 용산에서 아파트들 중에 랜드마크다 하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예 한남더일 그 나인원 한남 쪽 말고요.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는 그 용산 쪽에서 말입니다. 1000%짜리로 개발한 곳 바로 용산 더 센트럴. 이것도 991%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더 센트럴 또 지하 상가 가보면 명품 막 샵도 있고 부촌인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용산 안에서도 이런 위상이 되는 곳이 바로 또 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 또 1000%라고 하는 규모의 그런 또 위상 우뚝 서 있는 그 모습 자체만은 또 이렇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아쉽다고 하면 아파트가 많지가 않죠. 한 195세대. 나머지가 오피스텔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용산에 또 국제무지구 들어오고 했을 때 이제 뭐 1000%, 1700% 올라가면서 스카이라인이 바뀌겠죠. 이런 스카이라인 속에서 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 중앙에 남산이 있고요. 남산의 북쪽에 중구가 있는 것이고요. 남산의 남쪽에
용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중구와 종로 일대도 1000% 이상의 개발이 되어야지만 그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고 효용성도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같이 발맞춰서 간다고 하면은 이 1000% 이상의 용적률을 가진 이런 주상복합들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황학동 일대도 당연히 랜드마크가 들어설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500년 역사의 가장 중심축인 사대문, 그리고 그렇게 가장 번성했었던 부촌이었던 청계천과 을지로, 종로, 중구 일대가 다시 재부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안에서 가장 비싼 고가의 아파트라고 한다고 하면 그 대명사는 바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4km 반경 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 첫 번째로 한남동. 한남동 하면 당연히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포진이 돼 있다.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이 모두 포진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뉴타운 하면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곳 한남 뉴타운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 성동구에서 성수동 일대 한번 살펴볼까요? 성수 전략정비지구 너무 좋아하고요. 일부 자양 4동까지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재개발지. 그리고 아파트 주상복합 하면은 또 우리 서울숲에 바로 갤러리아 포레나 아크로포레스트 드림아재 모두 다 이곳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압구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서초동에 하면은 또 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아파트가 있죠. 이게 뭡니까? 원베일리가 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하다고 하는 여러분 대치동 말해 뭐합니까? 청담동 내지는 대치동 일대도 모두 이곳에 포진이 되어 있다. 바로 압구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4km 반경 내에 여러분 이렇게 다 그 유명하다고 하는 곳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용산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뉴타운 말고 재건축할 아파트 중에 가장 최고라고 손을 꼽는다면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요? 용산구의 재건축할 아파트 중에 가장 손에 꼽을 만한 아파트, 앞으로 가치가 최고일 것이다 하는 아파트. 아파트요. 주택 말고 아파트. 네, 바로 신동 아파트. 자, 더 이상 말해 뭐 할까요? 신동아 아파트, 나인원 한남도 있고요. 앞으로 또 재건축할 아파트들 잠원동 일대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네, 이렇게 압구정을 중심으로 모두 다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강남역 쪽으로나 서초동 쪽 너무 좋기는 합니다만 사실 다 아파트들이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좀 살펴봐야 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옥수나 금호 일대가 사실은 한강뷰입니다. 그런 옥수와 금호가 왜 그만큼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요,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평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평평한 평지에 제대로 상권도 발달하는 것이고요. 산업지도 발달하는 것이고요. 업무지도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계점이 있다. 주거 전용지가 될지언정 그 이상은 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면 네, 신당역을 중심으로 왕십리 일대 인근, 신당역 중심으로 왕십리 일대, 이 지역이 도리어 더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과 가격 상승의 요인의 지형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재개발의 요건 모두 갖춰져 있고요. 용적률 가장 높게 받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쁜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산업과 상업, 문화, 업무 그리고 주거까지 완벽하게 건설했을 때 문화시설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청계천의 아름다운 수변이 내 집 앞 수변이 될 수 있는 고급 주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로 일대의 개발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짝 살펴봤는데요. 신당동 북부의 황학동 일대는요, 그 규모도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요, 그 용적률이나 사업성에 있어서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지적인 것은 당연히 말할 나위도 없고요. 특히나 이런 대형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서는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개인이 투자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서 일찍부터 눈여겨보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희소식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추진위가 있습니다. 대형 토지 소유자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개발을 주도하고 추진위 사무실까지 꾸려서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거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26년의 첫 여러분께 재개발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올 한 해도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토지로 인해서 내 집 장만하기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의 부족은 여전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소액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재개발지를 눈여겨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데요. 이번에도 2026년 붉은 말의 해에 우리도 열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자산의 축적을 위해서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